전설야담. 그림으로 음흉한 짓을 저지른 화가. 예전에 아들을 낳지 못한 집의 사람들은 대개 집안에 장선 그림을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전설에서 장선은 대대손손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신선인 까닭입니다. 어린이 수호신인 장선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늘 위 구름에 있는 천국, 즉 하늘계를 겨누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그 장선과 관련된 기묘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장선을 그려서 먹고 사는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난 그가 그린 장선은 어찌나 생동감이 넘치는지 진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효과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장선 그림 앞에서 꾸준히 기도해 아들을 얻은 사람이 있었고,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장선 그림 앞에서 기도하면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울던 아이는 자기가 아닌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 부모를 바라보며 저게 뭔 일인가 궁금해하며 울음을 그친 것이지만, 부모 눈에는 어쨌든 아이 울음이 그쳤으므로 신통력 있는 그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를 더욱 신봉했고, 주위 수백 리에 사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러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화가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무렵 화가가 사는 고을 동쪽 마을에서 어떤 사내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부인은 장선 그림을 부탁하러 직접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대기자가 워낙 많아 몇 차례 화가의 집을 오간 후에야 부인은 간신히 화가를 만나 말했습니다. 아이가 들어서지 않기에 장선 그림을 얻고자 합니다. 화가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부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원하신다면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하니 부인 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부인이 망설이자 화가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냥 그릴 수도 있으나 그러면 효험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 곤란하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리면 되니까요. 부인은 그 말에 자극받아 용기 내어 옷을 벗어 자신의 알몸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게 목적이므로 조금이라도 효험을 높이려면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화가는 부인의 풍만한 가슴과 배꼽 아래를 한껏 감상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장선의 양기가 부인 음기에 들어가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그리겠습니다. 화가는 닷새 지나서 다시 오라고 말했고, 여인은 손꼽아 기다리다가 예정된 날에 찾아갔습니다. 화가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아름다운 부인을 바라보더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장선 그림 중 단연 뛰어난 작품입니다. 침실벽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으시면 반드시 효험을 볼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라던 그림을 얻어 집에 도착한 부인은 한쪽 벽에 걸어놓고 향을 피우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라건대 아이가 들어서게 해주소서. 열흘쯤 후에 남편이 일이 있어 멀리 외출했습니다. 밤이 되자 여인은 홀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직후 느닷없이 화려한 복장에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자가 곧장 침구 앞으로 걸어와 여인에게 정중히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장선입니다. 부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부인께 아들을 선물하려 합니다. 부인 남편은 몸이 허약하여 씨를 뿌릴 수 없으므로 오늘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씨를 뿌려드릴 테니 아이를 바라신다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인이 바라보니 그림 속의 장선을 정말 닮았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어서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눈만 껌뻑였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옷을 벗고 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모에 홀린 듯 남자의 훤칠한 외모에 마음이 동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부인의 몸은 정말 아름답네요. 남자는 여인의 몸을 잘 아는 듯이 탐색하면서 서서히 몸을 달군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 안에
후끈한 열기는 동이 틀 때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남자는 일어나 옷을 단정히 챙겨 입었습니다. 뜨겁게 불태운 정욕의 후유증으로 여인은 몽롱한 상태로 남자를 바라봤는데 연기처럼 흐물흐물해지더니 장선의 그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여인은 무척 놀라워하며 감탄했습니다. 장선이 신통력을 발휘했구나. 아침에 남편이 돌아왔지만 아내는 밤사이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멀리 외출하면 여지없이 남자가 찾아왔고 여인은 물리치지 않고 미래를 즐겼습니다. 두 사람은 급기야 남편이 집에 있다가 근처에 볼일 있어 자리를 비울 때조차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런 아내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 늘 치장하고 즐거워하니 말이오. 남편의 지적에 뜨끔함을 느낀 아내는 고민 끝에 실토했습니다. 우리 가문을 위해 장선 그림을 구해왔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내는 신령한 신선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고백했지만 남편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나타나 부인과 관계하고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부인,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숨어서 그걸 지켜본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음행을 즐기다니. 저건 신선이 아니라 요괴야. 신선은 저런 음흉한 짓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판단한 남편은 즉시 벽에 걸린 그림을 떼어내어 불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그림 가장자리까지 갔을 때 어렴풋이 작은 글자가 보이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군가가 태어난 해, 월, 일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아내의 사주팔자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누구의 것이지? 사주팔자에 무언가 안 좋은 의미가 있을까 불안해진 남편은 더욱 서둘러 그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화가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남편은 화가의 동네를 찾아가 그의 제자를 수소문해서 혹시 뭔가 알고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실을 말해준다면 살해하겠소. 이에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가 은밀히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자초지종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는 여인을 만난 후 그 미색에 혹해 욕정을 품었습니다. 하여 화가는 완성한 그림 한쪽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적고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다면 꿈에서라도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자 과연 화가는 꿈에서 여자와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화가는 장선의 몸을 빌려 여인과 뜨거운 정사를 즐겼으며 아침에 일어나 간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화가는 이 기이한 일을 우스갯소리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렸고 제자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꿈에서 장선의 몸으로 미녀와 정사를 했다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허풍으로 여겨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게 안에 있던 화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누가 내 몸을 불사르고 있으니 살아남기는 글렀구나. 곁에 있던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가를 바라봤는데 화가는 그런 말을 마치자마자 숨이 끊어졌으며 온몸은 마치 불에 타버린 것처럼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화가가 죽은 그날이 언제요? 날짜를 따져보니 남편이 분노하여 장선 그림을 불태울 때였습니다.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통쾌하게 여긴 나머지 사방팔방 떠들고 다녔습니다. 장선 그림은 신선이 아니라 요괴였다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화가가 그린 장선 그림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선 그림을 향해 기도하며 아들을 바라는 풍습도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